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알파벳 Y 소리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Y 소리는 크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 소리와 I 소리입니다. 알파벳의 음가는 많은 경우 알파벳의 이름과 상관이 있는데요. 보시면 Y라는 알파벳 이름에서 이 소리를 따와서 이라는 소리, 그리고 이렇게 따와서 I 이렇게 두 가지로 소리 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소리 내 볼게요. Y의 대표 소리는 이, I. 그리고 이 두 가지 소리는 알파벳 I도 E와 I 소리가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소리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말로는 같은 소리라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실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알파벳 Y도 주로 I보다는 E로 소리가 나고 알파벳 I도 I보다는 E로 더 많이 소리가 난다는 점은 일단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때 단어 끝에 나는 이 소리는 대부분 Y를 쓰시면 되고요. 단어 중간에 나는 이 소리는 I라고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날은 영어로 day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한번 옮겨서 써보면 이 D 소리는 알파벳 D, 그리고 에 소리는 알파벳 A로 옮겨 쓰고요. 그리고 이 이는 끝에 오는 이 소리니까 이렇게 다리가 긴 Y의 이 소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day라고 영어로 옮겨 쓰면 되고요. 손톱은 nail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영어로 한번 옮겨보면 이 N 소리는 알파벳 N, 그리고 N은 알파벳 A로 옮기고요. 그리고 이 소리는 단어의 중간에 있으니까 알파벳 I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을 받침소리 소리는 알파벳 L을 써서 손톱이라는 뜻의 네일은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소리가 끝에 날 때는 Y를 쓰고 중간에 이 소리가 날 때는 이렇게 I를 쓰는 것이 확인이 되시죠?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단어를 외우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처럼 알파벳 Y가 단어 끝에 들어가는 단어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은 모두 Y로 끝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Y의 소리는 대부분 E로 소리가 나는데 가끔 이 Y가 I라고 소리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단어들에서는 Y가 대부분 I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들과 여기 이 단어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끝에 오는 Y가 I로 소리 나는 단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이 단어들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단어가 두 글자 또는 이렇게 세 글자로 단어가 짧죠. 하지만 여기 단어들은 단어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름절의 짧은 길이의 단어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Y 앞에 오는 철자가 자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어가 짧으면서 Y 앞에 자음이 오면 Y는 주로 I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단어 길이는 짧지만 앞에 철자가 모두 모음이죠. 이렇게 Y 앞에 모음이 오면 모음과 Y가 같이 이중 모음이 되어서 Y는 E로 소리 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기 단어들은요, Y 앞에 철자가 모두 자음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단어 끝에 오는 Y는 대부분 E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E로 읽으시면 대부분 맞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끔 I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일단 단어의 길이가
두세 글자로 길이가 짧고요. 그리고 Y 앞에 철자가 자음인 경우에는 이 Y를 E가 아닌 I로 발음하는 경우가 흔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단어를 외우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 오는 Y가 I로 발음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 정도만 알고 계셔도 기초 단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를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저와 함께 연습 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단어들은요, 모두 아까 배운 대로 길이가 짧고 Y 앞에 자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Y는 I라고 주로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자음이 올 거기 때문에 결합하기 좋게 여기 이응은 빼고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읽어보면 D, R, I, D, dry, dry가 되고요. 다음은 T, R, I, T, ry, try. 다음 단어는 S, K, I, S, sky, sky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단어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네, B, I 하니까 by가 되죠. 다음 단어는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L이 리을 소리인데 뒤에 Y가 모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L 다음에 모음이 오면 L이 두 개 소리로 난다고 했죠.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여기 F 하고 이 L이 받침 소리로 들어가니까 full, lie. 네, fly가 되죠. fly. 그리고 다음 단어는 이전 W 총정리 시간에 배운 대로 W 뒤에 오는 H는 대부분 묵음이라고 했죠.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잠시 간단히 배운 내용 한번 복습하면은요. W 다음에는 주로 모음이 오는데 H 자음이 오면 H가 묵음, 그리고 R 자음이 오면 W가 묵음이라고 배웠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생소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H는요, 묵음이에요. 묵음. 그러면 W는 우 소리 나니까 우, 묵음, I, 와, 이, Y가 되죠. 그런데 이런 글자는 없으니까 읽기 좋게 이렇게 바꾸어 적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뜻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dry는 건조한이란 뜻이고 try는 시도하다. 그리고 sky는 하늘, by는 옆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fly는 날다, y는 왜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아주 많이 쓰이는 필수 단어니까 뜻까지 같이 해서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Y가 단어 끝에 오는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Y가 단어 제일 앞에 오는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단어 끝에 올 때는 앞에 모음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음이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Y가 맨 앞에 올 때는 이 Y 다음에 항상 모음이 옵니다. 알파벳 Y가 이렇게 단어 앞에 오면 대부분 여기 이 뒤에 모음이 따라온다는 말인데요. 이때 Y의 소리는 독립적으로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음의 소리와 같이 합쳐진 이 두 소리가 합쳐진 소리가 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Y 다음에 모음 O가 왔다고 할 때 이때는
Y는 일단 E라는 소리를 가지고요. Y 뒤에 오는 O는 주로 O로 소리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O를 O 소리라고 한다면 아까 Y는 뒤에 모음과 같이 결합되어 소리가 난다고 했으니까 이 두 철자의 소리를 같이 발음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의 소리는 이 소리와 오 소리를 각각 분리해서 이, 오 이렇게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소리를 연결해서 발음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오, 이오, 요 해서 여기 이와 오를 연결해서 발음하는 과정에서 요 소리가 생겨나게 되죠. 그때 이 요 소리가 Y와 O가 합쳐진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Y 소리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 에, 이, 오, 우 이런 모음 소리를 결합해서 우리말 이중모음에 해당하는 야, 예, 요, 유 뭐 이런 소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원리를 한글로 조금 연습해 보면 소리 결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일단 한글로 소리 결합을 연습해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소리에 아 소리가 합쳐지면 이야, 이야, 이야 소리가 됩니다. 소리를 연결해서 발음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소리 결합을 이해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소리의 여기 획이 여기 획으로 들어가서 야 소리가 된다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은요. 이, 우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소리 획을 여기에다 붙이면 유가 됩니다. 그럼 이, 에는 네, 이해가 되겠죠? 원리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답해 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와 오를 합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네, 이, 오, 요가 됩니다. 이에다가 아를 합치면 이야, 야, 이에다가 우를 합치면 이우, 유. 이에다가 이번에는 에를 합치면 이에, 예.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 소리 결합 연습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나중에 쇼츠로 또 따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소리 결합 원리가 이해되셨다면 영어 철자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알파벳 철자로 살펴보면 여기 이 소리는 모두 Y로 적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 소리 나는 철자는 주로 O 해서 여기 Y, O의 소리는 요라고 읽고요. 그리고 아 소리 나는 철자는 Y 다음에 A가 올 때 이 A는 주로 아로 소리 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A 그러면 Y, A는 야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 소리 나는 철자는 알파벳 U가 있죠. 또는 오도 우라고 소리 나는데요. 이 오는 이중모음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U라고 하면 Y, U는 U. 다음 에 소리 나는 철자는 Y 뒤에 이가 왔을 때 이 이가 대부분 에로 소리 나기 때문에 이 에는 이라고 한다면 Y, 이는 예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알파벳 Y와 모음의 소리 결합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단어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가 이런 운동을 요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읽어보면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yo라고 읽고요. 그리고 G는 g, A는 아 해서 yoga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은 발음 기호대로 하자면 yoga가 되는데 소리로는 요가라고 발음을 하셔도 크게 차이는 없어서 한글 표기는 일단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다음은 마당이라는 뜻의 단어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 단어에서 여기 이 부분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네, 야로 읽고요. 그리고 R은 드 해서 yard라고 읽고 yard는 마당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자, 다음 단어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영어로 너는 이렇게 적는데 여기서 오가 묵음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부분 여기는 you라고 읽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you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너는 영어로 you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네, 아니요 라고 할 때 네는 이렇게 적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읽죠? 네, 예, 그리고 s 해서 yes 라고 읽습니다. Y 다음에는 E가 오는 단어들이 많아서 이 Y, E의 조합은 잘 익혀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조금 긴 단어지만 어제라는 뜻의 단어는 이렇게 적고 그렇다면 여기까지 어떻게 소리 나죠? 네, 예. 그리고 S는 네, S. T는 T. 그리고 ER은 같이 묶어서 그리고 D. 그리고 AY는 같이 묶어서 A 하면 yes, day, yesterday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Y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제가 교재에 조금 더 예시를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Y는 주로 단어 끝에 오고 E나 I로 소리 난다. 하지만 E로 소리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I로 소리 나는 경우는 단어가 짧고 앞에 자음이 올 경우는 Y가 I로 소리 난 경우가 많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Y가 단어 제일 앞에 올 때는 뒤에 모음이 따라오게 되고 이 소리는 Y와 뒤에 모음이 같이 결합돼서 야, 여, 유, 예 이와 같은 소리가 난다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